비가 오진 않네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는 100% 여성이었었는데 오늘 한번 남성 오디언스 한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빠가 그러셨네요. 자녀를 많이 사랑합니다. 오디언이 좀 작은 거 아니었지? 오늘 한번 지난 10분에서 90분 정도 여러분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먼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죄송하게, 아빠예요. 죄송하게도 자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분 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자는데 자녀는 돌려미심하게 타이프가 없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타이프가 좀 어려워요. 타이프가. 자녀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 공부 잘하지 부모님이 공부하라 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공부 잘하게 얘기하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번에도 작년에도 했었는데 괜찮아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많은 분이 좋아하셨고 오늘은 제가 또 이거저거를 몇 퍼센트를 좀 종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불을 꺼주세요. 저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가 어떤 사람인가는 걸 조금 소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느냐를 먼저 아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전까지 서울대 3대 의사직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는 입시 때문에 서울대학이라는 게 없고 경성대라는 게 있었어요. 80명, 의과대학에는 80명이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을 4명 뽑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2회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흑성대를 들어가시는지. 저희 아버님도 경성대대로 들어가셨다가 해방이 되면서 서울대학으로 졸업하셨고 저도 서울대로 저희 외동딸은 존스홉킨스에서 졸업하고 뉴욕대학 치과대학을 나와서 4대째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의료인의 집안에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자랑이 아니고 강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건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냐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문제가 7남매가 있을 때 7남매가 모두 삼촌이 4명, 부모가 3명 7남매가 있을 때 7남매 모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경기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삼촌들은 전부 서울대를 나오고 부모들은 전부 다 이대를 나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사촌들 다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하버드 제가 나왔죠. 예일, MIT 2명, 스탠포드 그 외에 솔로드 이런 중에서 나왔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희 집안에서 참 부모님한테 지식이 바보 같은 분이라고 어릴 때부터 야단치고 그랬던 그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옥스퍼드 갔대요. 너는 공부를 못했는데 그 시기가 그 DNA는 남아있고 있나 보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저 역시 저희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본 적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애하고 저하고 얘기하기로 했는데 아빠한테 속상하게 생겼을 때 뭐라고 물었더니 자기 성적을 한 번도 보자는 얘기 없었대요. 아빠가 저한테 무관심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적을 보자고 안 해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 못했어도 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서울대에 가라고 좋은 데 가라고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라고 그러고 못하게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그래도 자리 이게 상처가. 그래서 제가 오늘 더운 날이니까 이거 좀 벗습니다. 그래서 약간 편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가져야 될 조건이 있고요, 부모들이 가져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학을 어떻게 하느냐고,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는데, 아마 3번, 4번까지 들어가기 전에 아마 시간이 거의 끝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원하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고 이러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자녀의 조건이 7가지가 있는데, 자녀의 조건이 7가지, 여러분 책에 저희가 너희들이 한다고 생각해 있는데요. 자녀의 조건은 어릴 때부터 장래 꿈과 희망이 있고요, 독서를 좋아하고, 세 번째 자신의 미래 승리를 도와준 멘토가 있고요, 네 번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부지런하고,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한 10초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중에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10초만 드릴게요. 그래서 어느 분인지, 우리 저 김혜선 시장님 요번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이걸 준비하느라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밥을 많이 먹어서 좀 했어. 선물이 몇 개가 남았다니까 혹시 손 드시고 먼저 이렇게 몇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 말씀해 보세요. 손 드시고, 네, 이제 거기 말씀해 보세요. 6가지. 불편하시네요. 6가지면 오늘 그냥 지금 가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드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해보세요. 여러분들 3살 버릇이 어딘가라는 말을 많이 아시죠? 근데 3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3살 내지 4살 때 지각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배운 것들이 결국은 8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매일매일 뭘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은 어떤 하나의 성격 문제를 완성시킨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3살 때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쳐보고 놀라느냐, 이런 것이 강하게 뇌에 인지되면서 결국 80세까지 그것이 그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물론 그 중간에 여러 번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릴 때 비전은 현실적이보다는 2, 3년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취할 때 제가 너무 제 백그라운드 얘기해서 여러분이 약간 주눅 들을 수 있는데, 그 주눅이 들면 사실은 나 이거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유전적으로 그걸 타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노력해서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저희 가족도 굉장히 노력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 칠남에다 경기고등학교 보내려고, 이건 이제 우리 집안의 비밀인데, 칠남에 중에서 공부못하는 거 왜 없었어요? 애가 아니고 삼촌이니까. 공부못하는 삼촌이나 부모가 왜 없었겠어요?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 당시에는 학교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주 드물게 있어요. 한 학년에 한 명 내지 2명 정도. 그래서 경기고에 그랜드 피아노를 하나 사주시고, 고모 한 명을 집어넣으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는 항상 집안에서도 좀 비춰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데, 그렇지만 예뻐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의사가 되기 원하세요? 의사 되기 원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하네? 그래, 그럼 무슨 소리예요? 제 소리 같은데.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기 원하세요? 변호사 되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하세요? 연예인 되기 원하세요? 무슨 소리 하셨어? 아니야, 네, 그런데 애기 소리네? 애기네요? 그럼 변호사하고 의사 쪽이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너 의사 돼야지만 좋은
사고, 좋은 차 사고, 장가 잘 간다. 그러고 너 변호사가 돼야지만 또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그 다음에 장가 잘 간다. 그리고 대통령 되고 된 애들은 대통령이 돼서 네가 누리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해봐. 명예를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애들은 의사도 되기 힘들고 변호사 되기도 힘들고 엄마들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의사나 변호사 만들기 힘들어요. 저는 사실은 어릴 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유교를 겪은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 의사가 되면 전쟁이라도 살아남으니까 너 의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속으로는 정말 짜증나. 내가 결국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전쟁 나서 죽지 않으려고 의사를 하는 거 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료인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살 정도부터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의사 집안에서 살았고 항상 가면 할아버지 다 의사셨고 아버지 의사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의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의사가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안 해도 의사가 되냐면 나는 커서 슈바이트 같이 아프리카에 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테야 하는 그런 꿈이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소리 안 해도 슈바이트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간디를 잃은 아이들은 간디는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살고 무슨 일이 생겨도 영국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하니까 내가 변호사가 돼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디라는 사람이 나도 저렇게 간디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변호사 되라, 커서 변호사 되고 돈 벌어라 이러면 속으로 막 분노가 생겨요. 우리 엄마는 이 정도 밖에 아니라 속물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하고 대화를 하기 싫어해요. 아마도 여러분 애들이 만장을 치면서 엄마 말고 나도 커서 변호사 돼가지고 엄마 무슨 차를 살까? 무슨 동네다 몇 평짜리 집을 살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되면 제가 볼 때 싹수가 놀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가 감기가 되거나 슈바이트가 되거나 아니면 링컨 같은 사람이 되거나 이런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셔야 돼요. 그것만 나오면 여러분 공부를 해서 필요도 없고요. 또 공부 못해서 좋은 학교 못 가도 괜찮아요. 걔는 정경 할아버지가 서울대 나왔어요. 초등학교 나왔죠.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그렇게 됐어요. 경기 나와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대통령 될 거라고 바로 그 직전에서 이렇게 나라고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미션이라는 것도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어느 한계까지 가지만 그 다음에 이런 미션이나 꿈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꼭 경기 서울 나오는데 좀 좋은 것 같은 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정말 자기들의 비전이 있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국보가 된 사람들의 몇 명을 봅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 사람들에서 못해서 좀 죄송한데 좋은 노래가 나온다 괜찮네. 이게 너무 누가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휘바람 부는 거좀 나은데 이 사람들이 휘바람을 불면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이미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먹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1980년대 애플이라는 게 처음에 나와요. 제가 미국 서울 갈 때 1980년에 갔는데 82년에 애플이 퍼스널 컴퓨터하고 PC가 처음 나오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학생 신분으로 그걸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비쌌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당시에 스티브 잡스는 특히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저는 스티브 잡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스티브 잡스가 뭐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50대에 죽은 걸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더 오래 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이런 IT나 이런 걸 해갖고 하나님 그 성까지 비슷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그냥 고생할 거잖아. 그 정도의 스타.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생각인데 스티브 잡스가 1대1을 여러분 그 DVD를 한번 사서 보세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미 자기 집 주차장, 가라지라는데 거기에다 컴퓨터 조립을 하면서 팔아먹던 친구예요. 3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3명 다 하버드를 입학을 했어요. 두 번째 하버드를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들어가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대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중간에 중퇴한다는 거는 정말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공부 못해서 납치하거나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니다 스스로 가는 친구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의 손정이라고 한국 제기업인데 소프트웨어 뱅크를 만든 손정이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도 하버드를 갖다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해갖고서는 아이들을 평범 이상으로 만들 수는 없죠. 그렇지만 비법이라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가 되기까지 몇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어릴 때는 그 당시에 의사라는 직업이 많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 당시에 혹시 여기 연예인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연예인이라든지 뭐 스포츠맨이라든지 야구선수, 축구선수 이런 건 뭐 그때만 해도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직업뿐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연예인을 인정하죠. 아이돌 뭐 인정하죠. 근데 아이돌을 보면 아이가 돌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돌처럼 되어버려요. 원래 연예인은 하나가 그렇게 돌 때문에. 근데 저희 때는 의사가 가장 파워풀했고요. 그러니까 동네 유지는 시골 가면 동네 유지는 다 의사였어요. 두 번째 변호사가 따라왔어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됐죠. 근데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의사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살 때 뇌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미 저는 의료인이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나름대로 BA가 안 걸리시키거든요. 이거 몰랐습니다. 아이디어 멘토라고 저는 별명이 중고등학교 때 이미 아이디어 멘토였어요. 그리고 어떤 장군이 하나 계셨는데 수도 방위 사령관이었었는데 그분은 저한테 별명을 민원장은 돌파구야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3 때 한때 이과였었잖아요. 그렇죠? 이과대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과였었는데 잠깐 문과로 바꿔가지고 상대를 그때는 경영대라고 하고 상대라고 했었어요. 상대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상대를 가고 싶은데 장사를 하고 싶은데 경영을 하고 싶은데 어찌지 그래서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의사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사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치명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피를 못 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의사들에게 이렇게 무슨 수술하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팔로 이렇게 줄을 착 끄면 빨간 줄이 쫙 생겨요. 피가 쫙 나와요. 그럼 저는 패닝하고 돌아가지고 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하는데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조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비인후과에서 하보니까 하루에 한 달에 몇백 명씩 보고, 저도 시험 교정과에서 하면 몇백 명씩 보게 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몇백 명씩 보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은 밤에 갑자기 혈관이 터져가지고 응급으로 오빠 그러면서 자다 깨셔가지고 막 그냥 피곤해하고 이런 걸 보시면서 절대 이비인후과에서 하지 마라. 어머니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너는 꼭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아버지가 이비인후과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보면서 저런 인생은 내가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저걸 절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또 외과에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는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는지 치과 중에 교정과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정과 의사라는 게 있지도 않았고 또 어머니가 아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너는 치과대학의 교정과 의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피도 안 본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제가 어머니에 의해서 치과대학을 들어가면서 교정과 의사가 되는 거를 마음속에 새기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정과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교정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피도 안 보고, 털리도 못하고, 사람들을 뽑지 못하는 유일한 치과 의사예요. 사람들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요, 내가. 사람들을 뽑지 못하는 유일한 의사인데, 그렇지만 교정하는 게 너무 재밌고, 끝나면서 미인들이 추녀가지고 왔다 미인들에서 많이 시집갈 가고, 남자친구가 한 명 더 깊은 데다가 남자친구가 10명 쓰는 게 어디 골라가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딱 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어릴 때부터 장래 꿈과 희망이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하고 꿈과 비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나름대로 아주 어릴 때는 애들이 꿈이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으려고 막 그런 게 그게 꿈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장난감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게 꿈이고, 조금 더 크면은 또 다른 꿈이 이렇게 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꿈의 폭을 넓혀주고, 꿈의 폭을, 그 깊이를 깊게 해주고, 꿈의 높이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부모의 자격이 나오는데, 부모가 꿈이 없으면 높여줄 수가 없죠. 부모의 꿈이 넓지 않으면 넓혀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는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의사가 돼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런 놈이 있고, 나는 의사가 돼서 슈퍼스타처럼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테야. 가끔 TV에 유니세프에 나오면서 아프리카 이렇게 어린애들 나와서 막 눈은 동그랗게 큰데 몸은 피피 말랐는데 너 커서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의사가 돼서 내 동생이 눈이 나쁜데 걔를 고치고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 하는 거 가끔 보시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런 데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100% 의사가 돼요. 의사가 되는데도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의사 아니고 슈바이처 같이 그런 의사가 될 수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엄마들이에요. 슈바이처보다 얼마나 못하는 거 아니에요? 슈바이처보다는 그냥 그 성형외과, 가난한 성형외과가 훨씬 나을 거야.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거를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정말 필요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독서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거에 맞는 제 얘기를 하면 좀 잘난 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문학감에 왔으면 그런 거 감이 못해서 좋겠어요. 그래도 들을 만한 사람이 한 명만 들어야죠. 저는 독서를 얼마큼 좋아했냐면 초등학교 때,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는 TV라는 것도 없고 뭐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라거나 뭐 30권, 위인 이야기 30권, 영웅 이야기 30권, 뭐 세계의 뭐 유명한 작가들이 쓴 뭐 책 30권 그런 걸 주면은 저는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문고를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고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거 다 읽어서 새 거 사주라 어머니께서 벌써 다 읽었니? 그러고 또 새 거 사주면 또 한 달에 다 읽었어요. 그래갖고 거짓말 안 하고 이 책은 그냥 제가 읽으니까 싸는 거예요. 딴 사람 거 읽는 거예요. 싸는 거고 요만큼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문고를 한 달에 한 권씩 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일반 상식의 80%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쌓은 거예요. 그게 좀 디테일하게 된 거는 그 뒤에 더 다른 책을 읽으면서지 세계사, 역사관, 뭐 기독교관 이런 것들을 그때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하루 종일 한테 이거 마귀를 나오는 거 보면은 싸움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이게 아기같이 접속하는 거라고 이빨이 나고 죽겠네. 이빨이 죽겠네. 그래서 그게 특별히 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어느 쪽이 성공이 됐어요. 그렇죠? 보통 얘한테 공부해라 하는 엄마 있겠어요? 얘한테 공부하지 말아라 그럴 찬스가 많죠. 얘한테는 컴퓨터 없애버리는 엄마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를 여러분 자녀들이 독서를 얼마큼 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책을 안 읽으면 얘는 공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보시고요. 만화책을 읽어야 돼요. 저기 아까 말했던 삼촌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저희 아버지가 장난이고 저희 이 삼촌이 제 남매 삼촌이기 때문에 저하고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56회, 저는 60회. 그래서 저희 삼촌들하고는 나이를 모를 때는 경기고등학교 횟수배우예요. 39회 52회, 39회 46회, 49회 52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56회 60회. 그런데 이 삼촌이 얼마 전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조선일보에 김기준 계시라고 치세요. 현대중공업이 저희 막내 삼촌이 15년, 20년 전에 현대 배우에 있다가 정주영 여러분과 정중하게 데리고 갑니다. 모시고 갑니다. 했을 때 현대중공업의 정몽준 의원의 주식 자기 평가액이 얼마냐면 200억밖에 안 됐어요. 200억. 지금 3조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삼촌이 들어가면서 60만 원까지 만들고 50몇만 원까지 하고 해가지고 갑자기 3조까지 정몽준 의원 주식 평가액이 3조까지 됐어요. 지금 20만 원 떨어졌어요. 작년에 남겼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왔었어요.
70세인데 지금 마라톤을 해서 3시간 언덕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3시간 4분 기록 했어요. 70세 이상의 마라톤 하는 사람이 3시간 3분이 한별서 기록이에요. 이 최근에 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삼촌을 굉장히 존경하고 저희 멘토로서 저하고 10살 차이니까 뭐 삼촌하고 있으면서 정말 삼촌 예방과 모셔주고 나는 밥 먹으러 와서 밥 먹고 얼마 전에 만나서 저희한테 이제 삼촌 얘기를 듣는 삼촌이 형제처럼 자라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삼촌의 부지런함, 이 삼촌의 적극성, 이 삼촌의 성실성, 이 삼촌의 모든 걸 배우는데 이 삼촌의 무엇이 가장 좋았었냐면 이 삼촌이 바로 책을 이렇게 자기 방에 가면 할아버지가 의사셨으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책방이제. 그 삼촌방이 이 방에 간주했는데 거의 벽을 둘러싸고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거를 책을 돈을 주고 사다 놓으면 다 자기가 읽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상식을 보는 지식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가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이 TV 보고 학교 게임하고 있으면 이거는 배우지 또 행복하게 아무 소용도 없고 그냥 여러분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멘토가 꼭 필요한데 저는 저희 삼촌이 멘토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멘토가 첫 번째 멘토가 누구냐면 첫 번째 멘토가 누구겠어요? 엄마죠.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인데 이런 프로그램 두 분 나오신 이런 훌륭한 엄마 아빠 말고는 대부분은 엄마가 멘토예요. 그래서 엄마가 멘토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어머니의 가정교육이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굉장히 시작 때는 이렇게 조금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1년 쌓이고 2년 쌓이고 완전히 따스합니다. 한쪽은 아주 그냥 그 탐욕스럽고 사악하고 못된 놈으로 가는데 한쪽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도 환자를 보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착하고 오면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인사성도 하는데 그건 보면 그 부모님이 깍듯하세요. 근데 어떤 애들 보면 벌써 항상 인상 쓰고 눈이 벌써 누구 싸우러 오는 애들 같고 이거만 주면 재수없구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의사가 되면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보면 엄마가 똑같아요. 엄마가 와서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직원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좀 재수없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진상들이에요. 진상. 그런데 그걸 보면 제 인생이 참 속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엄마하고 애가 왔는데 엄마하고 애가 싸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서 애가 얘기해도 그냥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무 애를 복지 말라고 했더니 여기서 얘기해 줬더니 갑자기 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왠지 좀 기분이 좀 상하네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와서 그 카운터에서 막 싸우고 애랑 그냥 다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애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를 자기를 분별한다고 콤플렉스 때문에 그리고 가버렸어요. 유일하게 제가 7명 취하면서 그냥 좋은 얘기 해줬다가 가버렸어요. 바뀌기를 바래요. 그 사람도 오늘 와이스트 보이네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한 몇 사람을 보면 신상 이게 아까 그 말한 게 정사예요. 저기 조선시대 최고의 정승이 되는 이황정승이라고 하는데 그 신사임당이 정말 여성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학식가고 철학자고 그랬었는데 결국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남편이 처벌받아가지고 처벌받은 사람에서 남편하고 싸우다가 결국 나중에 아이만 키우게 됐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만 그렇지만 경포대가 강릉에 가면 신사임당에 오죽하는가 거기서 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사임당을 좀 여성의 어디 나오죠? 이게 돈에도 나오나요? 처칠도 학교에 이렇게 정말 공부를 못해서 낙제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처칠의 능력을 알아보고 처칠을 따로 키워서 결국 그 2차 대전 있을 때 2차 대전 맞죠? 2차 대전인가 처칠이? 2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인가? 네? 말아서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날 때 영국을 승리로 이끌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다음 에디슨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선생님이 도저히 키울 수가 우리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보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막 따지면서 얘가 얼마나 똑똑하고 창의성이 있는데 그러냐고 하면서 그래도 학교에서 내쫓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따로 교육을 시켜서 에디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이 에디슨이잖아요. 만약에 에디슨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에디슨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할지 모르지만 에디슨 같은 그런 창의성을 갖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가 뭘 잘하는지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여사 같은 사람 뭐 알잖아요. 정여사 딸하고 정여사 둘다 진상 같은 것도. 엄마가 그러니까 애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스승이 누구냐면 스승이에요. 스승 중에 혹시 여러분 투서 위드 러브라고 그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안 보셨으면 한번 이거 저 고등학교 때 영화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스승에 대한 어떤 거를 가르쳐주고 싶다면 이 사람이 참 굉장히 참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화에서 그 스토리가 어떠냐면 어느 흑인이 영국의 국민과의 선생으로 가요. 흑인이다 보니까는 그 교육부에서 제일 후진 학교를 보내는 거야. 갔더니 애들이 몇십 명 있는데 뭐 다리 꼬고 앉았고 막 질겅질겅 씻고 있고 선생한테 야지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 고3 때 애들을 계속 잘 가지고 마지막에 애들을 그냥 고3을 잘 마치게끔 만들면서 마지막에 그 애들하고 같이 그 댄스 파티를 하면서 투서 위드 러브라는 그런 노래가 쭉 나오죠. 그래서 결국 완전히 부모들도 버려두고 학교에서도 버려둔 그런 빈민가의 가장 열등한 아이들을 이 스승 하나가 전부 우정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야. 두 번째, 이현세 작가 아시죠? 이현세 만화가 만든 외국 여러분들 뭐 읽으시는 분 있고 안 보시는 분 있는데 이현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현세 이 만화는 왜 이렇게 hit을 쳤냐면 세상에서 버림받고 비난받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결국 야구장에서 야구대에서 우승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 아이가 능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공부를 잘 못하거나 하더라도 그거를 공부하라고 이렇게 야단을 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그 아이의 능력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해갖고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단어 아시죠? 사춘기 때 보통 사람들이 사춘기가 되면 반항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춘기는 생리적 현상이지 정신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춘기까지는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억눌림을 당해가지고 좋아 내가 큰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사춘기 때 폭발하는 것뿐이지 사춘기가 되면 성장도 하지만 뇌도 반항적인 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 때 반항 안 하는 집안이 많아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케어하면 사춘기 때 반항 안 해요. 저희 애가 사춘기 때 반항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보니까 그거 그냥 쌓아놨다가 요즘은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모님하고 자식 간에는 자녀들 간에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는 빈민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가난했던 그런 후진국 세대였고 저희 때는 후진국이었고 우리 애 때는 선진국 세대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저희 아버님 때는 죽고 사는 게 문제였고 우리는 성공하는 게 문제였고 우리 애들은 행복하게 사는 게 문제예요. 완전히 비전이 다르고 꿈이 다른 세대예요. 그걸 대화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이 더 강하게 멘토가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좀 많이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멘토가 친구인데 이거 영화 보셨어요? 안 보신 분 있어요? 그럼 제가 비디오 하나 사드리려고 손들을 3초 만에 손들고 사드리려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이 친구들이 경상도 어느 지역에 실제 일어났던 얘기가 그러잖아요. 네 사람이 다 아주 친했어요. 근데 다 깡패라고 했어요.
깡패가 됐어요. 어릴 때 일진이었어요. 깡패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또 깡패가 됐어요. 그 다 유명한 줄기에 깡패, 보스, 보드 이렇게 돼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를 칼로 막 찔러 죽였더니 장동건이가 그만하라, 말고 있다 이거 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가장 친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다고 그만 찔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보면 대충 그 아이들의 장래가 한 50% 이상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착한 아이들이 친구를 하나 잘못 만나서 나쁜 일로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요즘은 저희 때는 사실은요, 중학교 걸르고,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걸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열반이 이렇게 갈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평준화라고 다 섞어놔 버렸잖아요. 한 반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3분의 1은 깡패고, 그 중에 3분의 1은 일진이고, 3분의 1은 정말 이상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해가지고, 악한 녀석들이 착한 애들을 괴롭히고, 착한 애들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애 쪽에 모아놓으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이에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악한 세상이 됐다고 생각해요.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너무 사악해졌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만 불 시대라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삼성 하나를 툭 빼면 2만 불에서 30%가 훅 날라가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대를 또 툭 빼면 20%가 또 훅 날라가 그래요. 또 LG를 툭 빼면 10%가 훅 날라가 그래요. 그 외 대기업들을 훅 빼버리면 진짜 우리의 그 2만 불 시대는 4천 불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은 2만 불의 세대를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통계 오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3천 불 내지는 4천 불 정도의 수준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갭이 크겠어요. 빈부 격차도 커졌지, 문화의 격차도 커졌지, 아이들의 격차도 커졌지. 그게 한꺼번에 엉켜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여러분이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말 애들이 힘든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를 잘 사귀게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 할 필요 없고 숙명여대가 참 좋은 학교가 됐어요. 숙명여대가 정말 좋은 학교였는데 재단이 이부에 있어서 다 뺏겨서 이화여대 좀 찾다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경수 총장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학교를 좋게 해가지고 한번 봤더니 도서관을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숙명여대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학년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멘토링,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멘토 교육을 시키죠. 근데 저도 가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서번트는 이제 노예라는 뜻이고, 리더라는 건, 리더는 지도자이죠. 지도자가 서번트처럼 그 섬겨야지만 좋다 이래요. 그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저도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뭐 하나 더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랑 저희 할머니도 숙명여대를 그래서 거기 저를 하는 충분히 좋았어요. 숙대 이렇게 우리 어머니 자수를 또 잘해가지고 숙대 나오신 분 계세요? 혹시? 숙대 자수박물관에서 또 거기 어머니 작품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공신작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저 처음 제가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석태라고 어느 날 우연하게 알았었는데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이 친구가 20대 서울대학을 들어와서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기가 집안이 가난해서 과외도 못하고 학원도 못 다니는 게 한일해가지고 어렵게 서울대학에 됐는데 가난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챙기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주겠다 해가지고 동아리를 시작해요. 처음에 자기 동생하고 둘이 시작합니다. 서울대 기숙사에서. 그랬다가 그거 뜻을 좋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막 모여가지고 500명에서 많은 데는 1000명까지 멘토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꿈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난한 애들에게 한 명당 한 명의 멘토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얘네들의 꿈이에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날 때 뭐 했냐면 뭐 했겠어요? 저도 이런 꿈이 있었을까요? 그때 꿈이 없고 저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수만이라는 그 SM의 이수만 아시죠?
그 친구하고 같이 그룹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음감 있어요. 그래서 악기를 들으면, 음악을 들으면 코드가 그냥 따지고, 그 악기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떤 악기든지 잡으면 연주가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갖고,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고, 대학교 갔더니 나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수만이를 친구를 만나가지고, 거의 준 프로스날까지 했었어요. 방송국에 나와서 요새는 세시봉도 있죠. 윤영주, 뭐, 김사랑,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출연도 하고, 뒤에 백반주도 하고, 소위 말해서 세션맨들. 그런 것 하면서, 아, 내가 그냥 연예계로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20대 때 그때 그런 짓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때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얘네들을 두 번째 만나면서, 너 나중에 대통령 해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우러나서. 너 같은 애들이 대통령 되라 그래. 이렇게 막 자기 파워를 위해서 돈 빼먹으려고 이렇게 대통령 되는 분은 안 되고, 너 같은 애들이 대통령 돼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라를 구제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가요, 그래서 어떤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칼럼을 하나 썼어요. 이런 스토리를. 조회수가 15,000 됐을 거예요. 그 조회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해맑이었고, 얘네들이 저한테 우리들의 멘토가 되주세요. 그래갖고, 멘토 오브 멘토스예요. 얘네들이 1000명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얘네들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사회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다운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다시 모여서 좀 인파이트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강사를 제 막내 삼촌, 제 중간에 막내 삼촌을 강사를 모셔가지고 그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좋은 멘토가 되는 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릇만큼 멘트를,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의 꿈이 돈 버는 거면 애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 자기의 꿈이 좋은 학교 가면 애들한테 공부법 조금 알려줄 거야. 그렇지만 자기의 꿈이 슈가이처면 슈가이처가 되는 꿈을 그런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만날 때도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것도 운이에요. 정말 운명이에요. 그 다음에 멘토는 체인지 오브 더 월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요번 말고 저번 4년 전에 대통령일 때 갖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면 체인지예요. 세상을 변할 때 나도 체인지 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체인지. 요번에 뭐였죠? 이거는 혹시 아세요? 그런 거 정도는 엄마들이 알아야지만 애하고 대화할 때 엄마의 수치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갖고 애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오바마가 4년 전에는 체인지였고요.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포워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전진? 우리 전진학생하고 포워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틀리면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링컨이 했던 건 뭐죠? 링컨은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는 그런 단어를 얘기했죠.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해서 하고, 국민으로부터 모으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은 I have a dream이라고 해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한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그런 꿈이 있으면 하고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공부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거 잘못된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최소한도 오늘 얘기한 거 아이들 좋은 마침 특히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링컨이 for the people, all the people, by the people. 애들은 공부하나 그것도 알아. 그 정도는 알아. 근데 이런 거, 오바마가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애하고 대화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훌륭한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세상이 너무 이제 살려고 바쁘다 보면 그런 할 수가 없는데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하고 저희 삼촌하고 저희 집안 식구들 드라마 하나 안 봐요. 드라마 안 보고 저희 삼촌은 뉴스도 안 봐요. 그러고 그 큰대 중공업에 계실 때 제가 삼촌을 워낙 좋아하니까 삼촌이 보고 싶을 때 어디서 밥 먹다가 삼촌이 잠깐 통화하고 싶다 해서 핸드폰 뭐 놔두고 왔을 때는 그냥 현대중공업에 114 전화해가지고 현대중공업 대표 전화해서 현대중공업에 전화하면 삼촌이 받아요. 12시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술 안 먹지만 그때 술집에서 전화한 거죠. 12시 넘어서 현대중공업 대표 전화하면 삼촌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나중에 조선님 한번 보세요. 좋으니까 자랑하는 애니까 저런 분 따라야 된다고 한 겁니다. 조선일보에 미국에서 치세요. 우리나라에서 갖고 싶은 CEO를 9번을 뽑았고요. 그리고
전 아이도 탱크를 300개를 내고 얼마 했는 거 보니까 소고기를 자꾸 죽이는데 자기는 소고기를 못 먹는데 소가 비싸서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육체가 그 케미칼로 되어 있잖아요. 화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그 화학을 그 분자를 합치면 소고기를 만들 수 있다고 그 연구하는 데서 제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있었는데 어쨌든 세상 변화를 아는 통찰력이 있어가지고요. 세 번째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거를 앞으로 아마 다음번에 또 강의한다면 저는 공부 잘하는 방법보다는 세상을 선하게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주제를 할 거예요. 세상에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악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선교사 중에 그 김미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부와 속부가 있다. 성스러운 부자가 있고 속스러운 부자가 있다. 그래고 속부는 언젠가는 돈을 다 뺏긴대요. 세상에서 큰 돈을 벌었다가 언젠가는 그 돈이 다 날아가고 죽기 전에 날아가서든지 상대가 못 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부자 상대 못 간다. 근데 성부는 그 돈이 끊임없이 흘러나가고 이런 얘기를 해서 세상을 선한 쪽으로 움직이려면 체인지를 하는데 선한 쪽으로 체인지 시키려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들이 성공을 해갖고 세상을 선한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냐 악한 쪽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하느냐 조금 변호사들이 오면서 얼마나 많이 이 변호사들한테 일하는 거 할 수 없어요. 변호사들이 미국은 이미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교통사고가 생긴다 그러면 다 주사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망창 받아낼 테니까 5대5로 나눕시다. 이런 게 진짜 많아요. 한국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이런 변호사들이 많아요. 조그만 문제인데 그게 너무 어렵겠네. 이거 깜깜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랑 걸리면 5천만 원은 내야 돼. 이렇게 갖고 사람을 현혹시켜가지고 하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의사들도 그래요. 의사들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형외과에서 양압수술이 많이 문제 생기잖아요. 안 해도 되는 애들은 막 실장에서 꼬셔가지고 달달달달 꼬셔가지고 안 하는 애들을 돈을 먹이고 상부를 내게끔 하는 그런 재주가 되는 실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갖고 하다가 사고 나고 순천향병원에 어떤 간호사가 왔었는데 최근까지도 한 달에 5명이 응급실해가지고 그 중에 꽤 많은 애들이 응급실 바깥으로 못 나가고 없어졌다 그런 얘기도 다 해주고 있어요. 양압수술. 그래서 그렇게 나쁜 게 양압수술인데 그런 걸 꼭 해야 되는 애들은 해야지 돼요. 병이니까. 하지만 이용 때문에 양압까지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번째, 빛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을 선한 것을 변화시키는 의지가 있으면 성품 자체가 빛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는 빛과 어둠으로 이 성품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불교이거나 그러면 그냥 민원당에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선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빛의 성품을 보면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퀴즈예요. 빛의 특성을 보면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양보, 봉사, 희생, 정직, 성실, 덕을 치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생각할 게 없어요. 어둠의 특성은 교만, 탐욕, 고집, 비교, 고집만, 가식 이런 게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1분만 드리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또 여러분들은 빛의 속성 중에 가장 강한 거 3가지가 뭔지 어둠의 속성 중에 3가지가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3개를 한번 써보세요. 그동안에 좀 이런 거 마실게요. 남쪽에서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한 10초만 해주세요. 그걸 안 쓰세요. 지금 조금 전에 해야 돼요. 다 쓰셨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빛의 속성이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어디였어? 겸손 온유하고 근육인데 근육은 이게 희생이나 뭐 이런 부분이
분이 남을 불쌍하게 하는 거. 저는 사실 제 백그라운드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 다니고 뭐 최근 40대까지도 엄청나게 교만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뭐 재벌학교라고, 형들아, 니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 30년 전만 가면, 너희들은 뭐 두산그룹 같으면 밥가분들하고 군 팔아먹던 놈인데, 우리 할아버지는 너희하고 게임이 안 됐어. 그것도 뭐 현대, 누굴 만나면, 너희 할아버지는 뭐,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다. 이거를 굉장히 교만했었어요. 그리고 또 걔네들도, 보통 재벌들을 미치는 꽤 많이 안 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보통 뭐 건설에서 현대산업이다 그러면 걔네들이 거기 와가지고 걔네들한테 창호 하나만 따도 몇십억 내지는 몇백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앞에서 완전히 그 왕과 신하 이런 관계로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애들하고 만나면서 항상 그렇게 제 안에 자신 있으니까 한국도 멋있게 하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도 항상 뭐 저한테 다리 보고 이렇다고 얘기하고 일단은 어떤 친구들 저한테 정진영 씨의 속성 이런 애들 좀 있어서요. 좀 이런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교만하면서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한발 잡았는데 나중에 결과물을 열매를 봤더니 친할 수 있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재벌 이사가 저희 경우는 좋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회사 직원이 다른 일이 경우 잘 되자는데 그놈하고 사귀어 나쁜 적 한 명도 안 해요. 저도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경진형 계속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교만을 해서 나는 스스로 제일 재밌었는데 열매는 시든 열매만 받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교만하다 보면 남의 비판을 많이 해요. 항상 남을 가지고 비판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엄마들 만나면 보면 가진 것도 없는데 맨날 남을 욕하고 한 것도 없는데 맨날 엄마가 말이야. 어쩌고는 입만, 입에서 말만 나오면 남을 욕해. 입에서 나오는 사람 남을 욕하네.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가고 나면 전부 다 머리가 좀 어려워. 그리고 같이 맞자고는 쳐봤는데 나중에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좀 기분이 좀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 다음날 만나면 또 똑같은 얘기해. 그걸 만날 때마다 개보임할 때마다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그 같은 그 사악한 영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면 그대로 되거든요. 남을 비판하면 그게 언젠가 거꾸로 자기한테 다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서 야 걔가 또 너도 욕하더라 이거 안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겸손한 사람이 겉으로는 네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고 오만한 놈들은 전부 다 시간의 문제지 때의 문제지 정도의 문제지 다 패배하더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열매도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가장 키우려고 하는데 겸손하고 오만한 친구예요. 오만한 사람들은 성격도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저 그때는 직원들이 뭐 실성을 아이씨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예의는 제가 바르게 살았으니까 욕을 하거나 저는 쌍치였다 욕을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 요새 보면 애들이 뭐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막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쌍욕을 막 하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교육시켰을 때 학길에 정입에서 저런 욕이 나올 수 있을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두근두근 그래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망해본 게 있을 거고요. 그 교회 뭐 이상한 연극들 있잖아요. 저기 숫자로 태기 들어가는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비판을 많이 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탐욕스러워져요. 남보다 계속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야 되면 교만을 하지. 노숙자가 와서 교만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아니까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비판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러워하고 탐욕은 어떤 문제를 갖냐면 좋은 돈 나쁜 돈을 가리지 않고 다 거들락해요. 그래서 나쁘게 해서 버는 거 사채 괜찮아 이것도 돈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해서 좋은 일에 쓰면 될 거라지만 사채나 이런 걸로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쓰면 그건 무효예요. 좋은 일에 써봐야 그냥 돈 날라가는데요. 사채 이런 거 할 거면
그냥 그 돈 벌어가지고 그냥 자기 좋은 데 쓰는 게 나아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여자한테 주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죄송하지만 펜 앞에 계신 분은 일반적으로 우승승이에요. 참 모범승이에요. 본인이 갖고 계신 빛의 속성에 가장 강하게 보세요. 보세요. 생각 안 하셨어요? 그죠? 옆에 정직하시고, 그런, 하나밖에 없어. 겸손.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정직하니까, 이거 있으니까 아무나 색이 이쁠 때잖아요. 그쵸? 머리만 조금 내도 저기 거짓 사기 잘 치는 사람이 여기가 색이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 제가 이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막 생각하잖아요. 우리, 같은 분, 본인이 가진 빛의 속성 세 가지 시는 분이 안 보셨어요? 성실, 적극성, 네, 그렇죠. 그런 세 가지, 이 안에 세 가지가 갖고 있다면, 그러면 순서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 적극성, 이런 게 좀 밑에 쪽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정성, 오는 거 위에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번을 가지면, 1번을 확실히 가지면, 11번까지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2번을 가지면, 11번까지 다 가는데 1번을 못 가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렵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1번, 2번, 3번 쪽을 가지려고 하세요.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야지만 다른 거 다 못해도 올림픽에서 그 성적이 높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그것처럼 가능하면 1번, 2번, 3번을 하는 게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어둠의 습성 한번 얘기할게요. 어둠의 습성, 우리 주리 선생님 여기 두 분이 대답하셔서 혹시 선물 있으면 주세요. 우리 어둠의 습성을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앞에 계신 분 한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둠의 습성 중에 가장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굳이 그거 비교 그만 이렇게 세개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는 어둠의 습성 중에서 가장 같은 게 뭐냐면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만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작은 교만이 되고 있다면 이걸 좀 빨리 없애시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교만은요 능력 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갔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세요? 그렇죠. 노숙자가 왜 교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30대 저는 노숙자 무슨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노숙자들 인터뷰도 몇 번 해본 적도 있어요. 방송 나가면서. 근데 30대 후반이었는데 노숙자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안 하더라고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커피를 사주려고 식사해서 내가 이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해달라고 몇 명을 섭외하고 했는데 30대, 40대 후반으로 건강해요. 근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노숙자를 물론 나름대로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제가 평가한다는 거는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딴 일을 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지 해갖고 노숙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좌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에 교만이라는 습성을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막 교만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악한 게임을 하면서도 지가 점수를 얻고 그렇게 있어. 지가 얼마큼 더 알게 되는 그런 다양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대학교 생활을 한자로 생활을 한 3년 이상 하면서 거의 주 프로 생활을 하고 영동에 있는 그 생맥주를 유명하고 그때는 굉장히 유명한 로스가든이라는 그런 데 가서 두스테이지를 쓰고 돈도 거의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2002년인가 그때 여인천하라는 곡 여러분 드라마 아세요? 여인천하 한국어가 배우고 그 앞뒤로 한 6개월 동안 계속 배우시고 피아노 마스터를 하고 방식의 노래로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악을 취미 이상으로 아주 프로젝트를 해버렸더니 나중에 이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취미를 가능하면 진짜 많은 탤런트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을 뭐 미술, 음악, 뭐 하여튼 결합해서 하고 대표상이잖아요. 그거 지금 만약에 혹시 하시는 분 있으면 다 끊어버리세요. 애들이 잘하는 거는 지가 알아서 잘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발견했을 때 그거 시켜야지 얘를 미술, 딴 애들이 시킨다고 미술하고 보내고 딴 애들이 시킨다고 음악하고 보내고 그러면 그 돈 낭비하는 거면 그 돈 갖고 그냥 그 앞에 VIP 가서 깁스나 가서 애들하고 토요일에 한 번씩 모셔 그냥 열심히나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정말로 반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원 다 끊어버리세요. 학원 다 끊어버리시고요. 정말 걔가 달란트가 뭐라는지 모르면 찾아보세요. 같이 그러면서 엄마가 와서는 그림 같이 그려보면 아니잖아. 걔가 색감이 있는지 아닌지 엄마가 왜 몰라. 이거 정말 제주 없는 놈의 미술을 제주가 없는데 미술하고 보내는 거예요. 멍청하게. 그리고 음악은 뭐라고 하고 맨날 음식인데 음악학원 보내요. 이런 거. 바이올린 배우고 해. 그런 막 기대해야 돼. 그리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아까 제 멘트였던 저희 삼촌이 회장이 현대중공업의 회장이 밤 12시에 넘어서 자기네에서 대표전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기적 아니에요? 저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마 한 두세 사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안 되겠어요? 저는 삼촌이 나오자마자 50만원짜리 주식이 19만원짜리 떠내버리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삼촌이 계실 때 노사분부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삼촌이 울산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울산에 삼촌을 만나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삼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생은 공평하지 않다. 출생은 소위 말해서 은숟가락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죠. 어떤 집안에는 은숟가락으로 태어나는데 그놈은 은숟가락 때문에 결국 이빨을 끊어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시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는 시간이 다를지 모르지만 젊을 때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이 저희 삼촌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죠. 저희 애하고 얘기해보면 제가 처음에 우리 애를 굉장히 좀 촉박을 했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아빠처럼 적극적이지 않고 시간을 아껴 쓰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여행 가서도 뭘 생각하고 그래야지 여행 가서는 꼭 쉬고 제 처남 와이프는 여행 가서 다니다 보면 제가 그새 이런 거 뚜드려고 빌딩 같은 거 새로운 거 보면 계속 뚜드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제가 뭘 썼을까? 이거는 칼날을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계속 연구하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랑 와이프는 그냥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피도 가서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속으로 참 편하구나. 뭐 잠깐 나갖고 참 이대로 편하고 우리 그러는데 와이프랑은 그 애는 맨날 아빠가 좀 머리 좀 굴리지 말았는데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이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뇌를 가만놔두면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삼촌한테 배운 성공지향적인 부지런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삼촌하고 얘기하면서 삼촌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삼촌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삼촌이 맞는데 세상적으로는 성공에서 맞지만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성공지향적에서 행복지향적으로 조금씩 방향을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가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를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사악한 세상에서 어지러운 힘든 세상에서 살면서 성공지향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성공을 하되 행복할 수 있는 성공을 해야지 힘든 성공을 하지 말아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의사를 하는 게 나쁘진 않다. 당연히 의사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려고 강남에 가서 실장을 시켜서 애들 꼬셔갖고 어렵게 하지 말고 슈바이처가 되는 쪽으로 생각하다가 슈바이처가 너무 힘들면 그때 강남 가서 성형외과 해라. 그러면 아마 슈바이처 같은 마인드를 가진 좋은 성형외과가 될 것이다. 그럼 어려운 사람들도 붙여주고 그러지도 않겠니. 또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디처럼 그렇게 나라의 국민을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려고 애쓰거든요. 이 능력이 나라를 생각하는 만큼 힘이 작다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평생에 한 사람 정도는 진짜 억울한 사람 우리가 도와주진 않겠니. 뭐 국선 변호사 같은 거 하진 않겠니. 그렇게 살다 보면 성공하고 행복하지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가장 아껴 쓰는 나쁘려면 그 시간을 하루에 3시간 잤다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지 않게 보이지만 나폴레옹이 3시간 자면 잠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잠을 언제 보충을 했냐면 말 타고 다닐 때 그때 5분씩 잤다 그래요. 다니면서 5분 또 바닥에 말에 떨어지는 거 보이면 이게 키가 작으니까 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이런 단어를 만들면 엄청나게 불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표현했어요. 역사를 보면 세상의 위인들 보면 뭐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해놨는데 결국 알고 보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하는 사람들이 조금 죽이면 살인자고 엄청나게 많이 죽이면 그게 영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어느 날 깨닫는 순간에 인간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아지면 지구가 확 없어질까봐 애초에 그걸 위해서 인간을 자기들이 좀 죽였나? 뭐 이런 생각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요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구의 그 적정 인구가 얼마냐고. 그게 항상 없어지는 정리되는 게 큰 전쟁과 비근과 연병과 뭐 전염병과 환경이라는 기후 이런 네 가지가 계속 인구 표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시간을 아꼈어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평범하냐 아니냐 이런 걸 계산하실 때 얘가 뭐 IQ 좋은 애가 아닌가 하는 건 이제 수학 문제가 풀어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깎아펴 문제가 있는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보통 천재들을 보면 99%의 노력과 그러니까 천재는 90%의 노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신기해보세요. 틀리라고 생각합니다. 틀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도 뭐, 선생님 뭐 하면, 기대가 조금만 더 99%의 노력이 천재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하고 이렇게 그것만 기도합니다. 또 아니다. 저렇게 천재는 그것은 절대 모릅니다. 하는 것도 손을 저는 평범한 사람은 천재를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천재는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왜 하냐면, 저 절대음은 있다고 했잖아요. 절대음감은 태어나서 안 생겨요. 음악한테 배웠어요. 여기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그래서, 근데 따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절대음감은 태어나서는 안 생긴다고 하는 그 어떤 음악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라디오를 워낙 좋아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클래식을 듣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태어나서 6살 됐을 때 그때는 뭐 한국에 오케스트라도 별로 없고 그럴 텐데 음악을 들으면 바순이라는 저건 바순 소리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바순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바순이 뭐니 그러면 애들이 몰랐는데 좀 바순 소리네 그러고 피콜로 이런 거 보셨어요? 피콜로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는 보지. 그때는 피콜로라는 걸 볼 수 없는데 삐삐삐 하면서 이거 피콜로 소리라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 기타 같은 거는 딱 스킬이 필요한 걸 못해요. 연습이 안 돼서. 베이스 기타 같은 거는 그냥 음악을 들으면 제가 제 마음대로 막 스케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코드를 따는데 그냥 음악을 막 이렇게 나중에 좋아하는 애들을 보면 예스타데이, 비틀즈의 예스타데이를 딴다 그러면 하루 종일 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을 그걸 못 따는데 그냥 저는 들으면 진짜 만약에 한번 더 틀어봐 그래서는 들으면서 A 마이너, B 마이너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드럼 치는 친구한테도 드럼 막 치고 있으면 하루 종일 막 드럼 치고 있으면 거기 뭐 스네어라 그러는데 귓깎이를 이렇게 스네어를 이렇게 쳐 베이스를 이렇게 쳐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차르트라는 사람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모차르트고 제가 동격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모차르트는 여러분 살비에르하고 모차르트 이야기 좀 아시죠? 그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의 아마 그 인중 음악가 그 생활 중에 있는데 이따가 나오니까 이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시간이 보면 제가 나는 고등학교 답이 안에서 가려버릴 거예요. 제가 다니는 경기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480명이었어요. 480명 중에 서울대학을 몇 명 빼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맞추는데 뭐 상관하나? 그리고 네? 답이 거기 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 답이 없을 때는 100명, 150명이었는데 480명 중에 저희 본교생이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재수생이 70명 정도 돼서 들어가서 처음으로 430명을 넘겼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대단한데 우리끼리는 그냥 반에서 이거 죄송 연대 한번 좀 죄송 우리 빼로 즐기면서 연대 저 뒤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저희 반 60명 중에 37명이 서울대를 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1년은 재수해갖고 10명 정도 더 들어가서 45명 정도가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한 2명인가 1명이 연대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 왜 연대 갔니? 그럼 물어봤어요. 그리고 전교생 중에 2명이 고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너 고대 나왔어? 이런 정도였어요. IQ 평균이 137이에요. 140 이상이 250명이었어요. 150 만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조금만 몰랐어요. 그냥 제가 제일 공부 잘했을 때 일단은 전교 30분에서 전국 수능 50분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일 못했을 때는 저기 480명에서 450분 하고 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1학년 때 450분 나왔고 반에서 56분인가? 그거 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아니 이 형들이 아무리 뭘 잘하는데 지금 내가 50명인데 돌아오고 있는 거 그런 친구들 보면 천재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겠고 천재를 풍부한 사람이 일반인 운동은 절대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근데 초자연적인 힘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케이스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하버드 가는 데는 꿈이 그냥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 청와대 가야지, 청와대 가야지. 그러면 우리 집안이 굉장히 케네디 같은 집안이 될 거야. 그때는 저는 케네디가 안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케네디가 유명한 때니까 케네디가 가는 같은 게 될 거야. 그래서 한국의 케네디가 막 이러면서 하버드를 가야지 했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초자연적인 도움이 온 거야. 몇십 년을 이렇게 막 기도하고 이런 걸 했는데 그랬더니 제가 서울대학교 교정과 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외국 사람들이 없고 공부할 때도 그 외국 사람들만 도망가고 말 걸어보고 도망가고 근데 저희 대학원에 그러니까 교정과 치료실에 외국 사람들이 쫙 등장해요. 이제 순식간에 교수들이랑 그 레전드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수는 교수대로 가서 말을 못하다가 또 레전드들은 교수가 더 가서 해라다가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다닐 때 미션들을 쫓아와가지고 매일 하와이 물어봐, 한국에도 물어봐 말을 시키니까 그렇게 적성이 있었거든요. 가다가 당연히 제가 먼저 갔죠. May I help you? 이 단어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물어봤는데 교정을 하러 왔대요. 그래서 당연히 교수님 네가 주치해라. 그래서 제가 주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대학은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에세이가 뭐냐면 내가 그 학교 가서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슨 희망이 뭡니다. 이런 게 에세이냐. 이게 그때는 에세이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고 그래서 50학교를 업라인 한 거예요. 시골에 50개가 있는데 그때는 무슨 컴퓨터로 있는 게 아니고 타이프라이터에 제일 좋은 IBM 막 치다가 그 시간 틀리면 다시 쳐야 돼. 막 치다가 다시 쳐야 돼. 지우개도 없을 때. 그래서 다른 학교는 그냥 보는데 하버드하고 몇 개 좋은 학교는 다 치다가 맨 끝에 모자가 탁 나면 하버드 보는데 이렇게 성형 지원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쳐막 그러면서 그냥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은 그 에세이 쓰면서 2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이제 그 친구 보고 에세이 써는 걸 반드시 나중에 쓰거든요. 막 웃더니 엑스표를 찍 하더니 자기가 다시 써갖고 왔어요. 다음날.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는 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게 써 있어요. 우리는 어떤 How are you, 뭐 I'm fine, 뭐 이런 시작한 그게 아니고 뭐 This is 뭐 어쩌고 다르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연한 게
우연이 아니죠. 운명적으로 하버드를 합격이 됐어요. 가서 갔는데 교정과 대학원에 5명이 합격이 되고 4명이 있으니까 저 하나 외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과장이 이제 저희 합격생을 불러가지고 전형을 냈는데 저보고 다투면은 왜 내가 뽑을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모르죠. 제가 뭐 실력이 좋았나? 성적이 좋았나?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SM을 너무 탔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 이게 한국하고 다르게 에세이가 성적이 많이 올리는 거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요새도 달라졌어요. 한국 에세이를 막 하도 많이 탔다고 익숙하게 알아가지고. 하버드 그래갖고 학생들이 많이 탈락됐어요. 그래서 에세이를 써서 깜짝 놀라고 제가 그 사람을 고맙다고 수습을 했는데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제가 미국 가고 나서 1년 동안 지켜주고 있는데 사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의 평화봉사단 아시죠?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왔는데 직업이 소설가예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슈퍼내추럴 파워예요. 제가 썼으면 하버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내가 주치의로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 안 했죠. 제가 잘해서 한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에세이를 잘 쓰고 그 과장을 뽑은 거예요. 그것도 윤태인이 4명 뽑히는데 한국 사람이 1명 뽑혔다는 건 사실 이건 기적적인 거라고 그래요. 그러고 하나 더 얘기하면 그 미국 갈래면 가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가서 과정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군대 나갔다 왔었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새벽에 전화 왔어요. 새벽 4시나 5시쯤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뭐 국제전화도 기념하지만 그때는 그 교환이 바꿔줘갖고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스 그러면 네 했는데 받았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 왔습니다 그러는데 막 뭐라고 막 샤샤 사는 거예요. 자는데 막 졸려 죽겠네. 그래서 제가 예스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서 또 제가 예스 그래서 또 뭐라고 막 하는데 2번 했었으니까 한 번은 너 한 번은 너 그랬더니 그 들으면서 3가지 대답을 했는데 다 맞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 우리나라에 오면은 공부했어. 영어 잘하니? 이렇게 해서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너 공부 끝나면 저 미국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뭐야. 미국에 그때만 해도 외국 사람이 와서 자꾸 여기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온다고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 저는 아무 사람도 없이만 예스 그거 그런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내추럴 파워인 거예요. 이게 하나 그 점에서는 슈퍼내추럴 파워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떨 때 필요한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래서 좋은 쪽이 더 많았죠. 현재까지는. 그래서 슈퍼내추럴 파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슈퍼내추럴 파워를 여러분들이 초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아이가 어떤 터닝 포인트 때마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슈퍼내추럴 파워를 여러분들 속으로 여러분들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고등학교들한테 얘기해요. 슈퍼내추럴 파워. 네. 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종류가 두 문제 틀리면 떨어지고, 아니, 두 문제 틀리면 합격하고, 세 문제 틀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문제 가지고 앞에서 또 인생이 바뀌는데, 제가 이제 학원에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음악 시험 듣고 별하게 다 시험을 했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내가 이 음악까지 학원을 다녀야 되나? 그래서 다니면서 음악 선생님이 뭐 문제를 한 10개를 주는데, 시험 볼 때 똑같은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똑같은 거. 볼 것도 없어. 그냥 같은 문제네. 그러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슈퍼내추럴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보면 시험 굉장히 시험 볼 게 많아가지고 그냥 한 문제 요만 잠깐 외워서 나가자 했는데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올 때 있죠. 그게 슈퍼내추럴 파워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갈게요. 자기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건 너무 자, 그래서 1부가 끝나고요. 여러분들 1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7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몇 번은 0에서 10점, 제일 못하는 게 0점이고 제일 잘하는 게 10점이면 평균은 5점. 여러분들의 아이는 7가지를 몇 점 한번
앞에 이제 제목 있지 않나요? 1번으로 뒤에서 이거 찾아야 되는 건가? 앞에 내 표기 없어요? 이거 주디 선생, 주디 선생님, 이거 1번 주디 맨 앞에 첫 번째 나온 거, 자매의 독서가 띄워드렸어요. 뒤에 불 앞에 거 꺼줘, 앞에 거. 자, 이렇게 7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자녀가 1번은 몇 점 정도, 2번은 몇 점 정도, 3번은 몇 점 정도, 4번은 몇 점, 5번 몇 점, 6번 몇 점, 7번 몇 점 한번 점수 한번 내려보세요. 네? 0점에서 10점을 한번 내주세요. 아주 솔직하게. 그래서 총점을 내보세요. 7 곱하기 10점이면 70점이 만점이고, 빵점이면 빵점이에요. 저 빵에서 70까지. 일분만 시간 좀 볼게요. 1분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라도 의사나 변호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맡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내 새끼가 귀엽기 때문에 고슴도치 새끼가 이렇게 하고 음식을 시키면 그게 바로 잘못되는 그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빵점이면 빵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4점 미만이면 굉장히 강하게 그 부분을 보완시키셔야 돼요. 7점 이상이면 얼마든지 10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대충 이제 여러분들 하셨고, 자, 1분 정도 실수가 15분 정도에서 어머니의 조건을 맞추도록 부모의 조건. 부모의 조건의 5가지를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세요. 자, 우리가 많이 살면 앞으로 20년간 더 있으면요, 인구 평균 수명이 전 인구의 3%가 125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바꾸잖아요. 우리 치과는 임플란트에서 이빨 바꾸잖아요. 그래서 다 바꿔가면서 인구의 3% 부자 최상위 부자들은 125세까지 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피를 빼가지고 그 줄기세포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가지고 제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피를 다시 넣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저는 자기도 하는데 혹시 피 다시 넣으면 다 필요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 인구의 3%가 20년 안에 125세까지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수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살아도 125세, 평균 우리 80세, 그러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는 한 50년 내지 60년.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20년도 안 돼요. 그렇죠? 의사들 요새 들려면 시험을 나온 친구들은 30살이 벌써 넘어 있어요. 그리고 10년에서 15년 정도 하면 벌써 후배들 나오고 자기 뭐 피곤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내지 15년을
그 일을 하려고 그 전에 공부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전 은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때나 참 한심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극대화시키면 에디슨 같은 사람은 그 엄마가 사명을 깨달았더니 인생, 우리 전 인류를 갖다가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을 바꿔놨잖아요. 최소한도 그런 꿈을 꿔야지 되지 않겠어, 어머니들이. 나는 에디슨의 엄마 같은 사람이 되겠어. 그런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어. 그런데 그거 못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나는 벌써 꿈이 너무 작아지고, 이제는 에디슨이 아니라 그냥 에릭슨이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각자가 이렇게 갖고 있는 탤런트가 있으니까 그걸 극대화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녀의 그 사명을 여러분들한테 생각해서 얘는 태어나고 있어. 너무 성격이 좋은 거예요. 겸손해. 얘는 아마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구나. 또 얘는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모든 점은 빨라. 얘는 그러면 그런 뭔가 연구하는데 이런 걸 태어나서 좀 뭔가 공사 별로 하려나? 이런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와 재능은 같은 거죠. 사명을 알면요, 그 아이의 재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요. 왜 내 뱃속에서, 우리 남편 사이에서 내 뱃속을 통해서 여기 태어났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뱃속을 타고서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내는 내 뱃속에 태어나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남편이 도대체 뭘까? 이런 나쁜 놈일까? 그런 거.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을 알아내고, 재능을 알아내고, 재능을, 그거를 걔가 어떤 축구는 절대적인 절대인가? 아니면 미술의 실력? 그러면 그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성들에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여성운동을 했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오자마자 처음 했던 게, 내 맞는 여자를 기억을, 여성의 전화, 아시죠? 여성의 전화를 해서 내 맞는 여자들이 와서 피신해 있는 그 단체에 남성 후원의 총무였어요. 두 번째는 여성신문이라는 여성만 의견 신문의 이사였어요. 세 번째가 성폭력 상담소의 이사였어요. 그 얘기도 참 재밌는데, 어쨌든 성폭력 당한 그런 여성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사들을 제가 10명 정도 끌어가지고 다 거기 집어넣어서 역할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페미니스트예요. 일단은 보통들 아들 낳으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근데 저는 외국 딸인데, 좋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아들을 TV에 하고 갖고 하는데, 네, 저희 애를 볼 때,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없었으면 이런 부분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같이 있고 싶은데, 그 사위 녀석이 갑자기 미국 갔다든지 이러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대리사인데, 또 그 대리사이를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꿈이 많다가 결국 모든 걸 포커싱하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의 개발보다는 아이의 교육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이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좀 집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매일 한 번씩 며칠 만에 일주일만 해보세요. 내가 엄마 밑에 있을 때, 4살, 5살 때 내가 어땠었고, 중학교 다닐 때 어땠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어땠었고 하면서 자기 꿈을 한번 회복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래서 꿈을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긁어내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남편 반이나 주로 내가 이 생각을 해놨을까? 아니, 내가 우리의 뒷바라지 입혀서 엄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때는요, 의사들, 치과대 100명 중에 여성이 1명이었어요. 의과대학 서울대 의대 200명 중에 여성이 1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 50%가 여성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또 엄마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깨면 우리나라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성향, 그분의 선호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한번 다시 한번 찾다 보면 내가 못한 거를 이놈한테서, 내가 돈 못 본 거를 이놈한테 와서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해야지 하고 그러면
또 100점 100배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어디 시를 하나 있는데 오늘 가져오려다 깜빡했어. 뭐 그거 뭐 어릴 때는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핍박받는 건 축사보다 너무 잘 나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좀 찾아서 그 자녀 그러다 보면 자녀와 생각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녀의 재능을 쓰게 되면 자녀의 실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가 혐오하는 사람이냐 정말 뛰어난 사람이냐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도움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해야 될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생명의 문제에 이런 뭐 직업을 선택하려고 나온 거나 아니면 그 위에 정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모르는 그 아이의 특별한 생명의 능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서칭하셔야 돼요. 얘가 하는 행동, 나가서 하는 행동, 집안에서 하는 행동 이런 걸 보면서 뭐 책을 좋아하는 공부 안 하고 컴퓨터를 본다라면 그것도 나쁠 건 아니에요. 아, 얘한테 이런 속성이 있나? 이걸 어떻게 개발시킬까? 얘는 크면 빌 게이츠가 될 수 있으려나?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맨날 음악을 듣고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어느 날 작곡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한석봉 얘기를 하는데 한석봉 어머니가 다들 어떻게 혹시 한석봉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시죠? 떡 얘기도 다 아시죠? 한석봉이 이제 한석봉 어머니가 떡장사였잖아요. 그 떡을 12떡 그러고선 한석봉은 당대 최고의 중국까지도 유명한 당대 최고의 명필가죠. 그런데 한석봉 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석봉이가 그 물류하고 이제 왔어요. 오랜만에 와서 집에 왔더니 석봉이 어머니가 석봉에게 얼마큼 공부를 했나 알기 위해서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석봉이에게 떡을 쓰고 나는 글을 쓰겠다 이러지 않았죠. 불을 끄고서는 석봉아 너는 떡을 쓰거라. 나는 글을 쓰겠다. 자, 그렇죠. 석봉이는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불을 끄고 하는 거죠. 석봉이가 당황했죠. 요즘 세상의 달인도 생활의 달인도 다 문장이라는 거.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했더니 봤더니 엄마는 떡을 잘 썰어놨어요. 엄마가 바꿔치기 했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를 위해서 그런 생산력들 창의가 있고 올라와서 맨날 그런 생각을 쓰겠어요. 그런데 보면 지가 없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약간 치죠. 그냥 뭐라고 얘한테 공부해라기 아니고 엄마는 이렇게 떡을 쓸 수 있었다. 저는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거든요.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깨닫고 가서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 그러니까 중국의 당대 명태가 세계 명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애하고 얘기할 때 아빠는 제가 뭐 되기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애가 원래 미술 내지는 그 음식을 좋아해요. 요리하면 블라치노스, 포르투블루라고 뭐 이런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치과에서 하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아빠는 치과대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했는데 근데 왜 치과대학 갔니? 그랬더니 선교사 하려고 치과에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웠었는데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성공 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이놈이 20대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치과대학을 할 때면 30년만 노력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겠네. 딱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머리가 빨리빨리 차기가 있더라. 우리나라가 지금 다 잘하잖아요. 뭐 국력지만 스포츠도 다 잘하고 체전이 몸이 다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노벨 평화상도 옛날처럼 그렇게 다 받기로 했다는 재력을 딱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애들이 30년만 저런 제가 알게 되면 우리 딸의 성공을 그래서 걔는 너무 겸손하고 운명하니까 이렇게 해서 본 사람은 노벨 평화상 이것도 아빠의 영광으로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런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런 성공 지향적인 아빠의 생각과 다르게 있는 행복 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의 실체를 배웠던 거죠. 자녀가 우리 애가 나처럼 성공해야 되고 제가 정말 크게 만들어 놓으면 얘들 걸 이어받아서 더 크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 와이프랑 10년이 아니었잖아요. 둘 다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싸우고 많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혹시 다른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걸 많이 찾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아빠처럼 뭐 이렇게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집 안에서 좋은 학교 나와서 뭐
경험도 잘 되고 성공한 것보다는 부모와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 안에서 나는 좀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어.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 내 남편하고 진짜 행복하게 우리를 참 행복하게 셋이서 오손도손 살 테야. 뭐 이런 게 아이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새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많이 회개를 하고 애한테도 미안해하고 처음에는 막 성공하는 이놈 자식이 너 직업은 삐뚤한 10층짜리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그걸 깨닫고 아 얘는 그것은 아니고 먼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10층짜리 삐뚤 병원도 그 다음에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자녀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사이가 좋고 그러면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사가 좀 피곤한 그런 상태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여자니까 완력으로도 안 되잖아요. 또 남편이 거의 다 돈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도 안 되니까 이기려고 싸가지 말고요. 그냥 핍박을 당하세요. 그냥 반찬도 뭐 잘 해주시고 그리고 막 짜증 부리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냥 저 아침에 해장국 끓여주고 이렇게 잘 해주세요. 사랑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빛의 속성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운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사이가 좋으면 그대로 공부를 잘하고요. 사이가 나빠서 엄마가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커서 엄마를 내가 보고 싶을 거야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아빠는 나한테 보고 싶어. 내가 커서 내가 나를 크면 나도 아빠를 보면 안 될 거야. 내가 능력이 커진 경제에 크면 난 아빠를 보면 안 될 거야. 나한테 불쌍한 엄마를 도와줄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 경험이에요. 이루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고 이루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시합도 늦었지만 좀 10년 전에 깨달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제 와이프랑 우리 애랑 한번 얘기 시작하면 새벽 2시, 3시까지만 얘기해서 피곤해서 못 얘기해서 그래서 졸려서 집에 병원 갔는데 그만하고 가서 아빠 작게 막 이렇게 정도 될 때까지 셋이서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이 10년 전부터 했으면 아마 좀 경험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원하는 게 바로 내 꿈이었는데 그걸 나도 잘못 알았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이 잘못돼가지고 아버지하고 좀 애증 관계가 있어서 그 우리 애한테까지 갔구나. 이래서 애들이라는 걸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다른 거 오늘 중요한데 오늘 딱 이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가시면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사는 집안은 계속 다 행복하게 사시고요. 좀 쌈박질하고 이런 집안은 그냥 핍박을 당하세요. 정말 핍박을 당해서 그냥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운명의 놈이 그렇게 하고 사시면 결국 시간과 정도와 그 질의 문제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날, 또 웃는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고, 페미니스트니까 여성들이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력성이나 신뢰나 초자연적인 부분을 하거나, 그리고 모차르트 얘기 모든 시간을 쓰는 것같아요 정부나 하나가 되었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인데, 여러분 핸드폰 켜보시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TV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핸드폰을 스위치를 탁 누르면 화면이 사라져버려. 근데 스위치를 탁 키면 화면이 나오죠? 이거에 대해서 신기해 보신 거 없어요? 방송국이 저 멀리 있어. 근데 나는 핸드폰을 키만 스위치만 누르고 핸드폰이 켜버려요. 그러면 이게 세상에 에너지가 떠다니는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떠다니고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의 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초자연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난 하바드 했더니 결국은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게 돼갖고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들에 대한 꿈이 있거나 여러분들의 꿈이 있거나 사명이 있으면 그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추구해보세요. 여러분 얻게 되는데 단지 여러분들이 욕심을 위해서는 절대
되잖아요. 이 우리가 이사가 돼서 변화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 대통령으로 해서 주는 주체를 들어서 한국인이 있고 한국인이 됐고 60평짜리는 됐고 이런 식으로 막 기도하면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의미의 기도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명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 선한 것들 이런 것들에서 기도를 막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그 초자연적인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제가 받은 초자연적인 도움을 뭐냐면 혹시 싫은 사람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디서 원하냐면 제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저는 이걸 전하고 있어요. 애들의 시간적 공부에서 영어 성경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 성경의 영어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문법에 있는 그런 단어하고 아주 달라서 영어 성경을 입독을 하면 그 영어 땡이에요. 땡. 또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는 영어 성경의 문장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이 신약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많이 쓰는데 유대인이 이렇게 써요. 유대인은 어떤 사고의 논리를 갖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마이크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자면 태초로부터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 지진 속에서 갇혀있던核물질이 합성이 되어서 쇠화되어서 그것을 캐어서 그것을 뭐 등장에 만들어서 그 등장에서 그 인들이 일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 마이크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너무 복잡해요. 이 마이크는 어느 것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영어 성경을 이해하는 순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원주민보다도 영어를 더 잘할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제가 요즘 보는데 내가 이런 것만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전도서나 단원, 이런 걸 보면 이렇게만 했으면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됐구나. 세상적인 성공을 크게 해서 보고 세상에 사람들한테 강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교회를 나가고 아니면 여기가 떠나서 영어 성경을 아이하고 매일 한 5줄이라도 같이 해보세요. 그 한국말 이렇게 한국 성경 쓸 때 이렇게 해석을 같이 하죠. 밑에 새로운 단어 밑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애하고 5줄 정도만 하면 아마 제가 제 성공을 시작했을 제 성공의 어떤 목표는 이었어요. 오락가서 지나서 출세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좋아하는 거. 세 번째는 제 양심의 꺼리라는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세 가지를 다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없다면 너무 준비를 얘기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영적 성공을 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내가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았는지 그걸 저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한 게 사단이 준 건데 그러면 그거는 패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많이 됐다면 다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그거를 써가지고 진짜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아까 빛의 속성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앞으로 남은 10년 아니면 20년, 30년 그거의 나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제 꿈과 제 비전은 뭐냐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이 선한 영적 선한 영향력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넓혀주고 그런 성향을 이렇게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편해지고 그 아이들이 좋은 훌륭한 이렇게 인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꿈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공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많이 돼서 진로 결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는 그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낫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많이 여러분 가시면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참여는 안 되겠지만 그대로 주시면 자녀들하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무슨 대화를 있었고 또 대화 중에 좀 힘든 그런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희생하세요. 희생하셔가지고 가장 뭐랄지 앞에는 자녀들한테까지 핍박받으면 남편한테 핍박받고 자녀들한테 희생하고 그 희생이 빛의 속성 중에 유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 혹시 어느 날
정말 여러분들이 평택 자녀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한 축복과 그런 상황을 맛보실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신 민병준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